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10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을 방송을 안 했네요. 그동안에 뭐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제가 이제 무포니까 딱히 방향성을 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금요일 날 미국장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주도는 오늘 좀 샀습니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좀 샀는데 이게 뭐 썸네일에 레버리지를 샀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요. 코스피는요. 지금 참여를 안 했고 코스닥하고 나스닥만 지금 일정 부분 매집을 다시 했습니다. 음. 오늘이 7일이고 7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뉴스가 내일 8일날 삼전 실적이 나오죠. 그리고 10일날 로보택시 뭐 이거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뭔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장도 오늘 지금 떴어요. 그래가지고 2600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80, 775 위에만 올라가라. 사실 코스닥, 코스피도 조금 매집을 할까 그랬는데 좀 찜찜했어요. 왜 그러면 주 매집 세력이 외국인이 아니라 연기금이 들어왔다. 제가 연기금을 싫어하잖아요. 연기금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보자. 내일 만약에 다시 코스피가 상승한다 그러면요. 내일 일정 부분 다시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 2600 위에서는 저 레버리지 좀 사놔야죠. 그리고 코스닥도 775 위에서는 좀 사놓고 이게 지금 800을 뚫을 수 있을지 그거 한번 보고 지금은 오히려 또 코스닥이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쪽에서 코스피가 좀 막혀 있다. 미국 나스닥은 뭐 조금 조정을 보였는데 금요일날 상승을 했으니까 그죠? 뽕 하고 떴으니까 요거 한번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가지고 조금씩 매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격적으로 레버리지냐? 아니죠. 내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수요일 날 휴무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야죠. 아직도 좀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중국 내일 이제 중국이 개장을 하는데 중국 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리고 이제 10월 9일 날 이게 무슨 날이죠? 10월 9일? 또 까먹었네. 참 무슨 날이죠? 한국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10월 9일 날 무슨 날이지? 잠시만요. 참. 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야, 한글날. 이게 한국 사람이 한글날도 까먹고 이거 순간적으로 까먹었다 그래도 이게 이러니까 뭐 중국 애들이 뭐 다 자기네들 거라고 그러고 그냥 뭐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자기네들 거라고 그러고 그죠? 일본 놈들은 뭐 독도도 지들 거라고 그러고 그죠? 주돈이 진짜 한국 사람으로서 좀 창피합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한글날인가 아닌가 조금 미심쩍겠는데 그 또 엄한데 뭐 10월 9일 개천절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래가지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깜빡깜빡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10월 11일 날 로보택시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그죠? 금리 발표가 있는데, 이번 주만 지나면 이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어떤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금요일 날 좀 상승을 했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상승할 여력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뭐 실업지표 그거 나오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죠? 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위험하다. 저도 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주말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증시가 폭등을 했잖아요. 중국 증시 폭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어. 저거 지금 중국이 저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한 대 의도 터졌다. 그럼 어디서 의도 터졌냐?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그 헤지 펀드들이 이렇게 했대요. 중국 시장을 숏을 치고 미국 시장을 롱을 친 거예요. 미국 시장 중에서 M7 롱 치고 중국 그 저기 주식들 그거 숏 치고 근데 지금 M7이 버부적거리고 중국 증시가 뽕 하고 터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어? 그 손실 난 게 그냥 일반 헤지펀드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은행들. 왜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을까? 그죠? 왜 워렌 버핏이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았을까? 그죠? BOA 주식 2천만 주. 그죠? 팔았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카더라 통신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은행 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저 이제 어떠한 그 옵션이라든지 뭐
숏을 치고 롱을 치고 뭐 이런 걸 했다. 뭐 파생 쪽에서도 뭘 했다.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대두가 안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두가 될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래가지고 중국장이 생각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았나? 쇼커버가 들어온 거죠. 쉽게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많이 상승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중국이 개장되면 어떤 식으로 저게 반응을 할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투자하기가 애매합니다. 내일 중국장 개장하고 우리 장 좀 상승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좀 도와주면 좀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레버리지로. 주도는 아직까지는 지금 상태에서 곧버스, 미국 대선이 있는데 곧버스는 조금 지양한 편이거든요. 아직도. 그러나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곧버스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하방이든 상방이든. 그래가지고 좀 양쪽으로 다 이제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제 레버리 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이. 특히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냐? 오늘 상승 보니까 이게 뭐 마이너스 한 1,500억 정도 됐다가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종가에는 마이너스 700억 정도 됐다가 이제 플러스가 됐는데 이렇게 봤으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세만 잦아들면 그죠? 우리 장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겠다. 이제 저번 주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요 정도 잦아드니까 이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지금 요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게 요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삼성전자 또 팔았어요. 800만 주, 900만 주. 그죠? 그나마 그 비차익 거래, 바스켓 거래에서 조금 매도세가 들 나와가지고 순수하게 요것만 터졌는데 그죠? 그러면서 오늘 기분 나쁘게 여기 보면 연기금이 800억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놈들이. 그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놈들. 아까 전에 1,000원 넘게 사들였는데 그래서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코스닥만 레버리지 조금 사고 코스피는 보류. 그죠? 내일까지 봐야 돼요. 또 실적이 나오고 나서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를 담는 모습이 보여준다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오늘 800만 주, 900만 주 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죠? 대충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쉬는 동안에 저번 주에 그 인도라든지 이런 데가 별로 안 좋았어요. 차트가 이렇게 꼬꾸라졌어 인도가. 그죠? 요게 일봉인데 일봉이 이렇게 꼬꾸라졌다. 갑자기 그죠? 저번 주에 찜찜한데. 찜찜한데. 그죠? 찜찜한데. 근데 베트남도 찜찜한데. 그죠? 베트남도 찜찜한데. 이게 그죠? 윗꼬리 크게 달고 내려오고 찜찜한데. 이게 지금 돈 빼가지고 중국에다가 지금 계속 집어넣는 거 아닌가. 내일 중국장 열리면 알겠죠. 그리고 어저께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야간 풀이장에 그죠?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9시 그죠? 10월 4일 9시에 갑자기 뽕 하고 떴어요. 2%가 풀이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장에서도 2%가 딱 떠가지고 그 모양이 나온 거고 그죠?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벌써 떠버린 거예요. 요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가지고 오늘 장 시작할 때 살짝 밀리길래 조금 레버리지로 좀 사볼까 했는데 그래도 결과를 보고 들어가자 그랬더니 거진 뭐 레버리지 기준으로 그 코스닥 코스피 요게 거진 한 3% 가까이 상승을 했죠. 둘 다. 그래가지고 그죠? 3% 그죠? 코스피가 2.9%, 코스닥이 2.6%, 거진 2.5%, 3% 상승을 했는데 일본이 왜 또 풀이장에서 이렇게 떴는지 그죠? 지금 약간 아리까리해요. 그래가지고 코스피는 아닌 것 같고 봐야 되고 코스닥하고 나스닥을 조금씩 매집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좀 지금 들어갈 볼만 하죠. 그죠? 나스닥 좋아요 지금. 이거 나쁠 수가 없어. 18,000 위에서만 바닥 다져주면 그냥 이거 타고 가야 됩니다. 나스닥은. 그죠? 나스닥 타고 가야 돼요. 18,000 딱 요거만 이렇게 18,000 무너지면 그냥 정리하고 우리도 2,600 무너지면 그냥 정리하고 코스닥도 755 무너지면 그냥 정리하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항생 어디 갔죠? 항생 오늘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그죠? 요게 이렇게 로켓처럼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지금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가지고 찡찡찡 본격적으로 터지고 나온 게 여기서 33% 올라갔어요. 항생 순수하게 레버리지면 66% 그죠? 그냥 순수하게 33%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생 중국은 일단은 상승하다가 이제 얘네들 뭐 개천절이 이제 모시기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휴무 들어갔으니까 안 봤는데 항생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에 공부를 했더니 그 썰이 나오는 겁니다. 그 썰이 뭐냐? 뭐 헤지펀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M7에다가 롱을 치고 중국 주식에다가 숏을 쳤는데 그게 지금 까꾸로 됐다. 중국이 갑자기 경기 부양이라고 빠바박 나오고 야 이거 부족하면 또 내 때릴 거야라는 또 뉘앙스를 확 풍겨가지고 거꾸로 이제 주가가 거꾸로 돼버린 거죠. M7은 정체돼 있고 중국 주식이 올라가고 니까 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어차피 어쩔 수 없어 쇼커버가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놨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 은행들이라든지 헤지펀드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근데 겉으로는 텔은 안 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팔았다. 야, 애매하죠. 이게 또 어떤 연관관계로 갈지. 이거 썰이야, 썰. 연관관계가 갈지. 그래가지고 대선 이유가 지금도 불안한데 대선 이유가 정말 불안하다. 근데 대선 전까지는 그죠? 대선 전까지는 풀리는 돈이 있고 그죠? 주가 방향이 우상향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다우라든지 S&P 500인지 나스닥이 다 우상향으로 잡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가야죠. 그리고 엔화예요. 엔화가 갑자기 뻥 떴어요. 이걸 또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어 저기 뭐야 N 호주 달러 있잖아요. 요걸 보자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 일본 돈 가지고 뭘 했냐 그랬더니 엔화를 숏을 치고 호주 달러를 롱을 쳤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보를 얻고 나서 알아봤더니 진짜 그러네. 그죠? 요게 8월 5일. 그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요게 N 호주 달러잖아요. 요게 내려오면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내려오니까 주가가 상승한다.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한 대로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요게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엔화거든요. 엔화가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엔화가 여기 140엔까지 찍었어요. 그때 이제 난리 나는 줄 알았었죠. 요거 무너지면 그죠? 근데 위로 상승했다. 위로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한다. 요 밑으로 빠지면 주가가 하락한다. 그죠? 우리는 요 공식이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상승하는데 148. 오케이. 이게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그죠? 요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또 이게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일본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죠? 일본이 또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랬을 때 주가 변동성 그죠? 그거는 뭐 차후 문제니까 일본 금리 발표가 언제죠? 10월 31일. 그죠? 최소한 일본은 말을 못하죠. 대선이 있으니까. 말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따라봐야죠. 그래서 제가 레버리지 아직 고버스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가격 예민하다 그랬지. 은가격 아주 좋아요. 요 위에 있으면 껐다 없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음봉이 크게 나온다든지 이 밑으로 푹 꺼져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가 전쟁이 났으니까 유가를 봐야죠. 근데 유가가 또 상승을 하는데 그죠?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요날 큰 폭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야 이게 70불 언저리까지만 가면 되는데 이제 74불까지 왔어요. 74불까지 왔는데 야 요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중국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유가가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구리 가격이 지금 4.5불이 된 게 중국 영향이거든요. 그러면 유가 상승하는 것도 중국 영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전쟁 영향일 수도 있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영국의 유조선이 지금 뭐 이렇게 무인 함선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맞아가지고 터졌다. 그죠? 그러면 그 유가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유가가 딱히 그런 뉴스들 지금 들어오는 뉴스들에 비해서는 유가 반응이 그렇게 세질 않아요. 그죠? 먼저 번에 68불에서 60 아니죠? 이게 뭐야? 70불에서 73불? 68불이었는데 68불에서 70불이니까 뭐 뻥 떴을 때 5% 떴을 때 그때 좀 위험했는데 지금 와서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가는 더 이상 상승을 하는지 한번 요거를 지켜보고 요게 경기가 좀 나아지면서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전쟁 때문에 상승하는 건지 그거는 조금 시간이 흐르면 나오겠죠. 돈의 흐름을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 이해는 딱히 없습니다. 그 좋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1350원대로 뚫고 나가는데 이건 또 뭐예요? 그죠? 이게 또 뭡니까 이게 도대체? 엔화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러 지수가 좀 상승하긴 했는데
그죠? 그래도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1350원이면.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1350원 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맞춰졌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조만간에 크게 한번 터질 겁니다. 지금 서민 경제 다 죽었고 자영업자 다 죽었고 큰일 나요. 이거 한번 터지면 세게 터질 건데 지금 어떻게 이거를 계속 응? 가리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돈으로 이걸 땜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도 지금 걱정이고, 그죠? PF 다시 한번 터질 것 같고, 또 이슈 나올 것 같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계속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는 계속 골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1,300원대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 이거 서민들 다 죽어요. 베이스가 죽어버리면요. 위에서 아무리 놀아봤자 소용없다. 다 추락해요. 가진 자들, 그죠? 부동산 뭐 소유자들,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의 유일한 그 목적이 딱 하나예요. 내가 가진 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중산층이라든지 그 밑에 베이스를 깔려 있는 소시민들, 이 어떠한 그 경제 활동을 인정을 저기 지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거 순식간에 떨어진다니까요. 그 미국이고 뭐 우리나라고 다 가진 자들이 다 이제 그 자기네들 가진 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죠? 경제 활동이라든지 정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집값도 끝없이 올라갈 것 같고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어. 그리고 그 무너질 때 진짜 어설픈 가진 자들 말고 찐으로 가진 자들이 일부러 그걸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 싸게 다시 한번 싸그리 매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있다 그래가지고 부자 행세하면요 큰일 나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빚을 정리해야 됩니다. 빚을.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해가지고 확실하게 저거는 내가 빚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빚을 갚아야 돼요. 이자 비용이라는 거 이거를 무조건 없애야 됩니다. 내 월급이라든지 내 어떠한 그 사업해가지고 나오는 소득 하여튼 나한테 들어오는 돈에서 절대 이자 비용이라는 금액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주동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딱히 또 말씀드릴 게 없죠. 그죠?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볼벤. 우리 볼벤도 이제 한번 봐야죠. 볼벤. 자, 이렇게 보면 일단은 우리 코스닥 볼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여기 2,700 왔을 때 2,700이 여기였는데 2,700 언저리 왔을 때 여기서 올렸어야 되는데 더 올라갔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2,700 안착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려버렸잖아요. 그것도 한 방에 쑥. 이때 며칠이에요 이게? 9월 30일. 이거 밀릴 때 야 큰일 났다. 그리고 보세요.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언제 올라가다 보면 만나가지고 이것도 수렴해가지고 얘 꺾으려고 그러니까 수렴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스피가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코스피가. 그래서 저도 이제 코스피는 좀 보고 살려고 그러고 지금 다시 살만한 것 같은데 어떠한 저항대에서는 크게 걸려 있어요. 오히려 코스닥이 좋아요. 코스닥은 왜 매집을 했느냐? 올라가다가 볼면 꺾어버렸잖아요. 그죠? 꺾어버렸어요. 이제 타고 올라가면 돼. 이렇게. 그죠? 타고 올라가면 돼. 그죠? 이렇게 내려오듯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더 좋아 보인다. 이 어떠한 뉴스라든지. 근데 지금 오늘 또 2차 전지가 상승했는데 엊그저께는 바이오가 상승하고 2차 전지 상승하고 그죠? 또 2차 전지 폭락하고 바이오 폭락하고 그러면서 얘 계속 왔다리 갔다리 거려요. 헷갈려요. 근데 떨어질 때 떨어질 때 같이 이제 하방 베팅을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딱히 하방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나스닥을 오히려 코스닥이 추종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 상승세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조금 사는 거고요. 그리고 다우 그죠? 여기 이렇게 다 타고 올라가다가 그죠? 조정받고 또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돼요. 꺾어가지고. 아유 좋아요. 다우 좋다. S&P 500도 좋다. 뭐 여기 내려온다 그래서 이거 맞고 내려가겠습니까? 그죠? 여기 맞고 내려간다 하면 쌍봉 찍고 내려오는 거 여기 딱 내려왔을 때 그때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18,000 찍은 거예요. 18,000. 나스닥 18,000. 요거 깨지면 이 밑에서는 곧버스. 이 위에서는 레버리지 곧버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요거 내려올 때. 근데 요거 밀고 올라가면요 더 세게 올라가죠. 근데 미국 대선이라는 거 있고 옐런이 돈도 풀고 있고 돈은 대놓고 푸는 게 아니죠.
뒤에서 은근히 막 푸는 거죠. 그리고 뭐 오늘 유튜브 듣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썰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썰도 있었고, 그게 지금 민주당에 과히 좋은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트럼프한테 도움이 된다. 그걸 또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현재 시간이 4시 30분이니까 유럽이 장이 열렸겠네요. 유럽도 차트가 좋아졌어요. 어디 갔죠? 유럽? 유로스톡스 50. 그죠? 차트가 좋아졌어요. 여기 보시면 그죠? 유로스톡스 50. 제가 요거 위에 고점에서 나오는 요 이제 하방 추세 상단, 하방 추세 상단은 뚫고 올라간 거, 그죠? 요거 뚫고 올라가고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만 올라가면 그죠? 2평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야 기가 막히게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전고만 뚫으면 얘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S&P 500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요 정보만 뚫으면 이제 저는 이제 요거에 대한 관련된 섹터를 사야 되는데, 그럼 뭐 살 게 없잖아요. 제가 뭐 유로스톡스 50을 우리나라는 갭이 ETF가 별로 그렇게 발달이 안 됐는지 갭이 너무 커가지고 투자를 못 하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갭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데 이제는 유동성 공급을 안 해줘가지고 갭이 너무 떠요. 불안해서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뭘 들어갈 거냐? 이제 중국이 떴잖아요. 그죠? 중국. 유럽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거 명품. 그죠? 우리나라 명품 ETF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사볼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정보를 뚫어야 돼요, 무조건. 정보를 뚫어야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얘도 급하게 상단이 잡혔어요. 요렇게. 요 라인만 지금 요 라인만 깨가지고 요 밑에 내려오지는 않고 뭐 그냥 넉넉 잡아가지고 요렇게 2평이 이렇게 지금 가니까 2평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얘는 뭐 이 위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유럽도. 그죠. 그리고 근데 유럽에서 또 중국 전기차 관세를 47%인가 매겨버렸는데 그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그죠. 전기차 저는 이게 전기차가 그렇게 딱히 메리트가 있나 그 생각이 있는데 AI가 진짜 메리트는 AI가 있는 건데 전기차가 메리트가 있나. 근데 이제 10일 날 로보택시 그거 발표한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다 뭔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조금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썸네일도 그 저기예요. 대기. 그죠? 대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는 장의 흐름을 보고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10월 14일부터 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10월 14일부터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나올 겁니다. 하락을 한다 그러면 미국하고 디커플링이 났다는 거고 상승한다 그러면 미국 대선 나스닥 상승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거고 상승해서 코스피는 뭐가 좌우한다? 삼성전자. 그죠? 삼성전자가 좌우할 것이고 코스닥은 몰라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차트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